40년. 한 남자가 새벽마다 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한 시간. 그 시간 속에는 두 아들이 자랐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국밥 냄새를 등지고 세상 밖으로 나갔고 하나는 아버지의 국밥 냄새를 안고 주방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한 가지 유산이 남겨졌죠. 7평짜리 작은 국밥집. 하지만 이 작은 가게를 두고 형제는 갈라섰습니다. 전통이냐 혁신이냐, 과거냐 미래냐.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국밥집 형제의 전쟁.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장. 쓰러진 아버지. 새벽 4시 서울 중구 을지로 골목. 40년 전통 형제국밥의 주방에서 또각또각 도마 소리가 울렸다. 칠순을 넘긴 박종철 사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선지를 손질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멈췄다. 가슴을 움켜쥔 그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새벽 6시 병원 중환자실 앞. 두 아들이 도착했다. 큰아들 박민준 45세은 정장 차림에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다. 3개월 전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당한 이후 그 정장은 이제 면접용일 뿐이었다. 작은 아들 박민우 42세는 국밥집 앞치마를 벗지도 않은 채 달려왔다. 손에는 아직 순대 냄새가 배어 있었다. 형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아버지 상태는? 의사 선생님이. 최소 6개월은 일 못하신대요. 민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6개월. 그 기간이면 퇴직금이 바닥난다. 재취업은 50대 앞둔 나이에 하늘의 별 따기였다. 민우는 다른 걱정이었다. 형 가게 어떡해요? 내일 당장 문 열어야 하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넌 20년간 아버지랑 했잖아. 근데 형님도. 민우가 말을 흐렸다. 형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왔는데 극도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딱 5분만 면회하세요. 2장.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 두 아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산소 마스크를 쓴 박종철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준아. 민우야. 예 아버지. 편히 쉬세요. 가게 맡아라. 너희 둘이. 함께. 민준과 민우가 서로를 쳐다봤다. 아버지 형님은 회사 일이 있으셔서. 됐다. 나도. 할 수 있어.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6개월만 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종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고맙다.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형제국밥은. 안심이다. 3장. 첫 번째 균열. 일주일 후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민우야 이 순대 좀 봐. 겉이 너무 거칠어. 요즘 손님들은 부드러운 거 좋아한다고. 형님 그게 우리 집 스타일이에요. 거칠어야 식감이 살아요. 스타일? 장사가 스타일로 돼? 손님이 좋아해야지. 민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형은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국밥은 한 번도 끓여본 적 없었다. 점심시간. 단골 할아버지들이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국밥 맛이 좀 다른데? 민준이 웃으며 나갔다. 어르신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육수의 사골 비율 늘리고 MSG는 뺐어요. 건강에 좋죠?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놓았다. 그게 무슨. 40년 먹던 맛이 어디 갔어? 뒤에서 지켜보던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형님 아버지 레시피 바꾸시면 안 돼요. 레시피? 야, 그 레시피로 40년 했는데 이 가게 규모가 이거야? 7평. 겨우 테이블 5개. 그래도 단골들이 40년을 온 이유가 있잖아요. 단골? 그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시면 어쩔 건데? 젊은 손님 안 오면 이 가게 10년 안에 망해. 민우가 벌떡 일어났다. 형님은 국밥 한 번이라도 제대로 끓여보셨어요? 회사에서 PPT나 만들다 오셔서 뭘 안다고. 뭐? 야, 너 지금 그게 형한테 할 말이야? 그날 밤 두 형제는 말 한마디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사장. SNS 마케팅대 전통 고수. 다음 날 민주는 일찍 가게에 나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형님, 이게 뭐예요? 가게 앞에 세워진 예쁜 간판. 인스타그래머블 국밥 형제국밥에서 인증샷 남기세요. 해시태글 지로 맛집 해시태그 국밥 스타그램. 요즘은 SNS 마케팅이 답이야. 사진 예쁘게 나와야 손님 온다고. 국밥이 무슨 케이크예요? 사진 찍으러 와요. 그래, 사진 찍으러 온다. 그리고 맛있으면 또 온다. 너 인스타 안 해봤지? 민주는 국밥 그릇도 바꿨다. 투박한 스테인리스 그릇 대신 도자기 그릇. 고명도 화려하게 올렸다. 청양고추, 쪽파, 깨소금까지 예술처럼 배치했다. 첫 손님으로 20대 여성들이 들어왔다. 와, 여기 인스타에서 봤어요. 대박 예쁘다. 찰칵찰칵 사진부터 찍었다. 민주는 흡족한 표정으로 민우를 쳐다봤다. 봤지? 하지만 그 손님들은 국밥 반도 먹지 않고 나갔다. 맛은? 그냥 그래. 사진만 건졌네. 오후 2시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다. 어머, 이게 무슨? 우리 국밥집 맞아? 할머니 더 좋아졌죠? 이게 얼마야? 9,000원? 지난주까지 7,000원이었잖아. 그릇값이랑 재료비 올라서요. 할머니는 국밥을 시키지 않고 나가버렸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단골 잃고 있어요. 단골은 또 만들면 돼. 40년 쌓은 신뢰를 형님이 한 달 만에 무너뜨리고 계세요. 5장. 결정적 사건. 한 달 후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단골은 떠나고 젊은 손님들은 한 번 오고 다시 안 왔다. 병원 면회 시간. 아버지가 물었다. 가게는 잘 되고 있냐? 예, 아버지. 걱정 마세요. 두 형제가 동시에 거짓말을 했다. 복도로 나온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거 안 되겠다. 민우야. 뭐가요? 우리 방법이 너무 달라. 차라리 가게를 반으로 나누자. 네? 진짜로. 가게 반쪽에서 너는 전통 방식으로, 나는 내 방식대로. 6개월 뒤에 누가 이기나 보자고. 민우는 어이가 없었다. 형님, 지금 장난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생각 안 해요? 속상? 지금 이대로 가다간 가게 망한다. 망하면 아버지가 더 속상하시겠지. 형님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뭐? 나 때문? 너 같은 고집쟁이 때문이지. 그 순간 중환자실 알람이 울렸다. 아버지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간 것이다. 간호사가 달려나왔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흥분하셨어요. 뭔 일 있었어요? 두 형제는 창문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다시 쓴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병실 문틈으로 두 아들의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렸던 것이다. 6장. 분할의 시작. 일주일 후 가게는 정말 반으로 나뉘었다. 왼쪽 마이너스 형제 국밥 민우. 아버지의 레시피 그대로. 스테인리스 그릇. 가격 7,000원. 간판 40년 전통 그대로. 오른쪽 마이너스 브라더스 쿠파 민준. 퓨전 스타일. 도자기 그릇 세련된 인테리어. 가격 12,000원. 간판 모던한 디자인. 정확히 가운데 벽을 세웠다. 같은 건물 같은 골목 옆집이 된 형제. 오픈 첫날 손님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여기 두 집이에요? 예, 원하시는 스타일로 선택하세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왼쪽은 전통, 오른쪽은 모던입니다. 민우가 무표정하게 덧붙였다. 한 손님이 민우 가게로 들어갔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30분 후 젊은 커플이 민준 가게로 들어왔다. 민우가 힐끗 쳐다봤다. 전쟁이 시작됐다. 7장. 라이벌 전쟁. 1주차. 민준은 배달 앱에 등록했다. 예쁜 사진, 화려한 메뉴 설명. 프리미엄 한우 순댓국, 건강한 맛의 프랑스식 콩소메 베이스. 주문이 밀려들었다. 민준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다. 사진이랑 다름. 양 적음. 가격 대비 별로. 별점 2.8점. 민우 가게는 배달을 안 했다. 국밥은 즉석에서 먹어야 해요. 식으면 맛없어요. 단골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역시 이 맛이야. 사장님, 아버님 빨리 쾌차하시길.
2주차. 민주는 인플루언서를 불렀다. 팔로워 10만 유튜버. 을지로 하플. 여기 진짜 분위기 미쳤어요. 영상이 올라가고 젊은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줄이 가게 밖까지 늘어섰다. 민우는 조용히 가게를 지켰다. 손님은 적었지만 오는 손님들은 다 단골이었다. 사장님, 옆집 줄 좀 봐요. 장사 잘 되네? 줄이 길다고 맛집은 아니에요, 할머니. 3주차. 어느 날 밤 민중 가게에서 고성이 들렸다. 야, 이게 12,000원 값이야? 양도 적고 순대는 왜 이렇게 얇아? 손님, 저희는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무슨? 옆집이 훨씬 나아. 바가지야. 손님이 국밥을 던지다시피 하고 나갔다. 벽 너머로 그 소리를 들은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기쁘지 않았다. 형이 망하는 게 기쁠 리 없었다. 8장. 각자의 위기. 민준의 위기. 월세날이 다가왔다. 민준은 통장을 확인했다. 젠장.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그릇, 인플루언서 협찬비. 다 돈이었다. 매출은 올랐지만 순이익은 형편없었다. 손님들은 한 번 오고 재방문하지 않았다. 결국 맛이 문제구나. 민주는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졌다. 국밥 끓이는 법, 순대 만드는 법. 하지만 화면으로 배운 맛은 공허했다. 민우의 위기. 민우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단골은 돌아왔지만 그들은 늙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졌다. 119가 왔다. 사장님, 미안해요.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갔다. 그 다음 주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민우는 깨달았다. 아버지 세대는 떠나가고 있어. 젊은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년 후 이 가게는 정말 문을 닫을 것이다. 9장. 방송국 섭외. 3개월째 을지로에서 형제국밥 전쟁은 소문이 났다. 실제 형제가 가게를 쪼개서 경쟁한다는 스토리. SNS에서는 형제국밥 챌린지가 유행했다. 여러분, 저는 왼쪽. 전통이 진리죠. 전 오른쪽. 역시 요즘은 모던해야죠. 한 예능 프로그램 PD가 제안을 했다. 박민준, 박민우 사장님.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겠어요? 요리 서바이벌 마이너스 형제 대결 특집으로요. 민주는 당장 승낙했다. 좋습니다. 전국에 알릴 기회네요. 민우는 망설였다. 형님, 우리가 방송까지 나가서 싸우는 꼴을 보여야 해요. 이게 기회야. 이기면 가게 대박이라고. 대박이 중요해요. 아버지 마음이 중요해요. 아버지는 내가 책임진다. 10장. 방송 촬영 당일. 스튜디오. 화려한 조명 아래 두 형제가 섰다. MC, 오늘은 특별한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40년 전통 국밥집을 놓고 대립 중인 친형제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과제, 아버지의 비법 국밥을 재현하라. 민주는 당황했다. 비법? 아버지에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민우는 자신 있었다. 20년간 아버지 옆에서 배웠으니까. 요리 시작. 민주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했다. 사골, 도가니, 양지. 하지만 뭔가 계속 어긋났다. 민우는 능숙하게 움직였다. 육수 온도, 간의 타이밍, 선지 넣는 순서. 몸에 배어 있었다. 1시간 후. 시식 타임. 3명의 심사위원이 두 그릇을 맛봤다. 민준 씨, 국밥은 재료는 좋은데 조화가 안 되네요. 각자 따로 놀아요. 민우 씨, 국밥은? 오, 이거 정통이네요. 깊은 맛이 있어요. 2대1로 민우의 승리.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MC,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트렌디한 퓨전 국밥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라운드. 이번엔 민준의 차례였다. 트러플 오일, 치즈 토핑, 발사믹 소스. 화려한 플레이팅. 민우는 어색했다. 퓨전? 평생 전통만 해왔는데. 결과는 민준의 승리. 1대1 동점. 11장. 특별심사위원. MC 동점입니다. 최종 심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박종철이 들어왔다. 아버지. 두 형제가 동시에 외쳤다. 왜 여기? 박종철은 조용히 말했다. 프로그램에서 연락 왔더구나. 내가 직접 보고 싶었다.
MC 아버님, 두 아들의 국밥을 드셔보시겠어요? 첫 번째 민준의 국밥. 박종철은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재료는 좋구나. 비싸 보여. 근데요? 정성이 없어. 기술만 있고 마음이 없어. 손님을 위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음식이야.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번째 민우의 국밥. 박종철은 국물부터 떴다. 후루룩 마셨다. 맛은 내 맛이랑 똑같구나. 민우가 웃었다. 그럼요, 아버지. 근데 말이다. 네? 손님이 누군지 생각 안 했지? 20대 젊은 사람이 먹기엔 느끼해. 50대 아저씨가 먹기엔 밋밋해. 만능 레시피는 없어. 손님에 따라 달라져야 해. 민우도 충격받았다. 박종철이 마이크를 잡았다. 너희들 둘 다 틀렸어. 12장. 아버지의 진짜 비법. 민준아. 예, 아버지. 넌 트렌드만 쫓았어. 퓨전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퓨전도 기본이 있어야 해. 전통을 모르면서 어떻게 새로움을 만들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민우야. 예, 아버지. 넌 전통만 지켰어. 좋아. 근데 세상은 변해. 손님도 변해. 40년 전 그 맛 그대로면 10년 후엔 아무도 안 와. 전통도 진화해야 해. 민우도 눈물을 흘렸다. 박종철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저었다. 내가 40년 동안 지킨 건 레시피가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아버지? 손님의 얼굴이야. 얼굴이요? 단골 김 사장님은 소화가 안 좋아서 육수를 더 맑게 끓였어. 대학생 아가씨는 다이어트 중이라 고기 대신 야채를 더 줬지. 일용직 아저씨는 힘들어하니까 양을 더 푸짐하게 담았고. 두 아들이 멍하니 아버지를 봤다. 40년 똑같은 국밥. 천만에. 난 매일 달랐어. 손님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그게 내 비법이야.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둘 다 필요해. 박종철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 퓨전 감각, 민우 너의 전통 기술. 합치면 진짜 형제 국밥이 되는 거야. 13장. 새로운 시작. 방송이 끝나고 한 달 후. 형제 국밥과 브라더스 쿠파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형제 국밥 업그레이드 전통과 혁신이 만나다. 메뉴판도 새로워졌다. 클래식 순대국 전통 레시피 7,000원. 라이트 순대국 저염 야채 추가 8,000원. 프리미엄 한우 국밥 특별한 날 12,000원. 비건 국밥 채식주의자용 9,000원. 민준이 홀을 담당했다. 손님을 관찰하고 추천했다. 어르신 오늘은 클래식으로 드릴까요? 아가씨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라이트가 딱이에요. 민우가 주방을 지휘했다. 하지만 이제는 융통성이 생겼다. 이 손님 소화 안 좋으신 분이래. 육수 더 맑게. 20대 커플 데이트 온 거래. 플레이팅 예쁘게. 14장. 6개월 후. 병원 퇴원일. 박종철이 가게 앞에 섰다. 많이 바뀌었네.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사장님 퇴원 축하합니다. 단골 할아버지들, 젊은 커플들, 직장인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있었다. 아버지 보세요. 단골도 지켰고 새 손님도 늘었어요. 월 매출도 3배 늘었어요. 박종철은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두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합격. 박종철이 웃으며 엄지를 들어 올렸다. 너희들 정말 형제구나. 싸우면서도 결국 하나 되는. 민준과 민우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형님 그래도 제 국밥이 더 맛있죠? 야 내가 더 맛있어. 또 시작이네. 박종철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1년 후 형제 국밥 업그레이드는 을지로 맛집 1위가 됐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형제화해 특집을 다시 요청했지만 두 형제는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 싸울 일 없어요. 매일 싸우긴 하지만요. 가게 한쪽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다. 40년 전 젊은 박종철이 국밥집 간판을 다는 사진.
그 옆에는 새 사진. 민준, 민호 그리고 회복한 박종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형제국밥 -3대가 이어가는 맛, 변하지 않는 진심. 에필로그 엔딩.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전통도 혁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함께였습니다. 싸우면서도 결국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형제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 형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었을까요? 민우처럼 전통 고수파, 민준처럼 혁신 추구파. 둘 다 필요하다. 댓글에 A, B, C로 투표해주세요. 혹시 형제자매와 이런 갈등 겪으신 적 있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가장 공감되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좋아요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구독 버튼 클릭. 매주 새로운 감동 스토리. 알림 설정 필수. 종 모양 눌러야 새 영상 알림 받아요. 공유하기. 가족 친구들과 함께 봐요.